출산율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인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원과 비혼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만원과 비혼의 배경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면서는 초반에 보육 쪽에 상당히 많은 이제 집중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일자리와 주거 문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런 필수적인 그런 사안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하고 여성의 취업이 같이 가는, 정적인 관계냐 부적인 관계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율이 높은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로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성 취업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고요. 그리고 여성 취업률이 낮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인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을 주고 두 개를 놓고 어느 거를 선택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그 여성들이 부모권보다는 노동권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노동권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배경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가치의 변화,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잘 기르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민할 때, 양육 인프라, 우리 이제 출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육 인프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결국은 부모들이 또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합리적인 선택이 출산 깊이보다는 출산이라는 쪽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런 환경이 결국은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출산율이 높은 여러 나라들, 여성 취업률도 높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양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 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지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축을 이루어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보육에 올인했다는 것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육의 GDP 대비 지금 1% 이상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그런 다른 어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미미하죠. 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양육수당은 사실은 그거는 보육 서비스하고 묶여있는, 학계에서는 서비스로 분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그런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약간 조금만 더 이제 깊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모성 보호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또는 한 3, 4개월 이전에 기본적인 그런 두뇌 발달은 다 형성된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기에서 영유아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계는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단시간 청구권까지 다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걸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제도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이런 부분은 좀 국고에서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정책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린다든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느냐라는 거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뭐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나 유형 근무제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결국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제도의 틀과 물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정책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육 서비스인데요. 보육 서비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말씀드릴 시간은 이제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가 일가정 양립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7시 반까지 운영을 하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5시 정도 되면 집에 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럼 왜 그런 형태로 그 보육 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뭐 GDP 대비 1조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형태로 남아서 일가정 양육 기능을 못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 보육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보육을 일종의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육은 복지 서비스고 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만큼만 국가가 지원하면 되는 그런 그 제도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2시간까지 보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종일반인데 아이를 일찍 데려가면 손해본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부모들한테 그렇게 심어진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높고 국가가 나한테 차별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보육에 대해서 보육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만 주는 것임에도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획일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 국가가 보편적인 그런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제도로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남은 제도가 현금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동 수당이라는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각에서 현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 여러 뭐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현금 지원을 얘기를 할 때 보육을 꼭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돈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보육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동 수당과 보육 서비스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저출산이라는 저쪽을 향해서 가는 거는 맞지만 가는 과정에서의 그 달성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목적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동 수당은 아이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한다면 보육 서비스는 그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조건 속에서 아이를 좀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리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믹스되어 있고 하나가 전무한 상태에서 보육에 대해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부모들이 이제 충족을 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양육수당은 일종의 이제 서비스하고 묶여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육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돈을 여기서 잘라서 아동수당 쪽으로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돈이 더 투자된다 하더라도 두 개의 제도가 각각이 고유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전반적인 좀 틀을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는다면 아동수당이 들어오면서 보육 서비스도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찾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육아휴직, 그래서 시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현금 지원 이 세 가지가 어떤 각각의 커다란 기둥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좀 지원하는 그런 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좀 앞을 내다보고 하는 방향성에서 커다랗게 좀 그림을 좀 그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